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비난의 여론이 의사한테 수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돈땅사람입니다. 오늘은 노무사의 눈으로 본 의사 파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뺑뺑이 돌다가 이제 사망했다, 이런 뉴스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말하는 파업이 일단 엄밀히 따지면 이건 파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적 행동을 파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의사들은 지금 노조가 아니에요. 네,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그냥 각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의 혹은 이제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생들인 거죠. 그 학생들이 동맹적으로 이제 휴업을 한다. 또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리고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도 조합이 아니에요. 노동법상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사실 굉장히 노동조합처럼 보이는 성격이 좀 강해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도 아니지만 노무사의 관점으로 이게 집단행동, 단체 행동권적인 면에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태로 보면 약간 직능노조랑 좀 가까워요. 직능노조가 뭐냐고 하면 기업이나 산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끼리 단결을 해서 노동쟁의 행위를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가 많지만,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능노조나 산업노조가 훨씬 더 많아요. 의사들이 파업하고 있는 건 약간 직능노조의 성격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라는 신분이다. 개업을 하든 아니면 대학병원에 소속되어 있든 내가 피부과 의사든 흉부외과 의사든 그게 상관없이 의사라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직능노조에 좀 더 가깝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파업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해당하는 이 의료업은 필수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은 필수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파업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는 너무너무 중요한 업무고 순간적으로 멈추게 되면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가지고 있는 노동 3권 행사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길 바래 라고 정해져 있는 게 필수 공익 사업입니다. 의료에서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병원, 하나는 혈액입니다. 병원에서 파업을 한다면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의 강도가 약해지게 돼요. 그런데 이 필수적인 사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응급실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모두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합니다. 파업은 일을 하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면 사직은 나 이제 일 안 해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파업으로서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 병원 차원에서도 의사들한테 야, 일해라, 빨리 와서 필수 공익 사업이니까 일해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나는 이제 안 한다니까? 나 의사 안 할 거라니까? 라고 사직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들 중에서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진 것에 대해서 아직 수리한 병원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입장에서는 사직서 다 수리해버려라, 이거 다 쓱싹쓱싹 해버릴 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행정부가 일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레미콘 기사들 이 명령이 나온 걸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와 의사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의사가 훨씬 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좀 더 파워가 더 셉니다. 노조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힘이 세져요. 생각을 해봐요. 10대 1로 싸우는 거랑 1000대 1로 싸우는 거랑 누가 이기겠냐고요. 화물연대보다 의사들이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가 대응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어요. 게다가 시멘트 회사나 이런 화물 업체를 하는 회사가 끼어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병원 수만큼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업 게임이 지금 장난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사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지금 이 행위가 파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본다면 노동조합이 진행되는 거 굉장히 비슷한데요. 노무사가 봤을 때 양쪽 다 싸움을 할 때 과연 누가 더 손해냐 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파업을 하면 회사는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니까 매출이 급감하죠. 근데 인건비도 안 줘. 파업하면 인건비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완전 손해는 아닌 게, 예를 들어 이전에 만들어놨던 물건들 있잖아요. 이 물건들을 팔면 돼. 쌓아놨던 재고들을 하나씩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파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회사 쪽에서 약간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로자들은 어떠냐면, 노동조합은 어떠냐면, 일단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손해야. 무조건 손해인 상황을 계속 장기간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의사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의료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재고를 쌓아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보고 잠시 기다리세요. 지금 당신은 5일 뒤에 아프도록 하세요. 내지는 파업 끝나고 난 다음에 아프세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병원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같은 환자 내지 보호자가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직 아픈 시점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도 좀 참을 수도 있지. 근데 못 참는 병, 아주 심각한 병들도 있잖아요.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뭘 어떻게 대처해? 방법이 없지. 안 아프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픈 사람 어쩔 거야? 기본적으로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느냐. 파워 게임으로 결론이 귀결되게 되는 거죠. 정부랑 의사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환자. 비난의 여론이 의사한테 수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부가 필수 의료 패키지라는 정책을 냈고 그에 대한 반발로 의사가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집단 행동에 대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정부가 아니라 우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정부를 욕하는 경우보다는 의사를 욕하는 경우가 지금 좀 더 여론이 좀 더 많은 이유가 뭐 정부가 잘했고 의사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 피해를 받는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정부가 아니라 의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 땅 사람 많이 사랑해주세요.